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이 중동전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남기면서 점점 더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요. 다행히도 우리 시각으로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을 암시를 하는 듯한 이 세계여 축하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글을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게 되면서 결국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는 하락했고요. 나머지 그간 눌려왔었던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에 살짝 눌렸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 확대하면서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3대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이 그래프를 제가 오늘 실어볼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장 중반에 살짝 이렇게 음전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3대 지수 모두 나왔었습니다. 이 S&P 500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이란 측에서 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약간 1시간 동안 우리 시각으로 약 자정 정도의 음전을 했었지만요. 곧 이내 이런 공격들, 보복적인 이런 행태들이 사전에 예고가 된 것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다행히도 이 중동 확전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안심, 기대감에 다시 한번 3대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약 0.89% 그리고 0.96%까지 약 1%에 가까운 그런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히트맵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보시죠. 자, 오늘 히트맵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시나 현재 중동 정세가 완벽하게 뒤집혔다는 걸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에너지만 빨간불 급락 켜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군데군데 M7 중에서 살짝 눌려가는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 좋습니다. 자, 보자면요. 우선 중간중간에 7월 금리 인하 발언 소식들도 같이 좀 기대감을 모아줬습니다. 저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요. 이 원러 이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셸 보먼까지 7월에 금리 인하가 데이터상으로 따라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이 연이 이틀 이제 거래일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기술주들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줬고요. 자, 그중에서도 테슬라 깜짝 놀랐습니다. 8%대 급등 보였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바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 4시경 새벽이었죠. 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시연을 하긴 했었지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리뷰 영상을 굉장히 멋있고 좀 호의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이 대중의 여론들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부푼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2% 사실 약간 강보합권 조금은 애매한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업종 내 차별화가 또 발생이 됩니다. 자, AMD는 1.04%, 브로드컴도 1.5%대 강세 보여주면서 약간은 좀 방향성 잃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알파벳 1%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0.9% 이렇게 빨간불 좀 유일하게 아마존과 같이 켜주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그런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목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7억 달러, 이 41억 유로 규모의 이 벌금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이외에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눈에 상당히 띕니다. 노보노디스크 오늘 약 6% 가까이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가 마이너스 5.5%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 체중 감량 약물 후보의 최신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그런 실망감들이 보여졌던 그런 노보노디스크. 이어서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대규모 인프라 관련 AI 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오늘 조금 조정받았네요. 이 그간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자, 아르케콘
퀀텀이 7%대, 또 D웨이브가 마이너스 4.5%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고요. 또 오클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마이너스 5%가량 오클로가 급락하게 되면서 원자력 섹터 전반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데 보복이 가장 먼저 3대 지수를 뒤흔들었고요. 이어서 이 종전에 대한 메시지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한 것, 그리고 7월 금리 인하까지 중간중간에 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WTI 보도록 할까요? 자, 무려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느덧 67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또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통화와 좀 약간 역의 관계를 최근 많이 보이고 있었죠.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8%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겠지만 이 유가 상승주에다가 좀 이제 많이 포트폴리오를 넣어두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한 그런 오른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자, 이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요, 7월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가마저 안정세로 돌아서자마자 10년물 국채 함께 이렇게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워낙 중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요즘 들어서는 살짝은 그 결과에 비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네요. 자, 우선 경제 지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경제가 2분기 말까지는 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관측이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둘 다 50을 넘으면서 확장세를 이어갔고요. 제조업은 전월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살짝 둔화가 됐지만 뭐 이것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그런 등락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요. 제조업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또 고용 역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지표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S&P 글로벌이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재고 비축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향후 몇 달 내에 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 3가지 이슈들 차례대로 한번 키워드 풀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그림 보시자면요. 이 파란 부분이 현재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거나 미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빨간색 이런 불꽃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이란이 이 미군의 이 카타르 최대 기지인 우데이르 공군기지를 타격한 지점입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의 영향권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은 잘리긴 했지만 니미츠 항공모함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함대전력 이쪽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에게는 그냥 예의치레 보여주기식으로 보복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무언가 미국에게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그런 위치 선정입니다. 자, 실제로 이 3대 지수가 이 보복 공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보여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우선 카타르와 또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카타르가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뭐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런 과정에서 3대 지수가 약간은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특이한 점이요. 미국 정부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이 카타르 정부와도 일정을 미리 알리고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친구랑 약속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이 미사일 마찬가지로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요격이 됐기 때문에 사상자는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고요. 자, 이번 사전 통보 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의미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2020년 지난 5년 전이었죠. 이 미국이 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했을 당시에도 이란이 마찬가지로 좀 사전 통보를 한 다음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나 추가적인 확전을 피하려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수준의 반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복을 했다. 추가적인 확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브렌트유와 WTI 8%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불과 저희 방송 시작하기 거의 한두 시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ongratulations world, it's time for peace. 자, 전 세계여 축하합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완전히 이제 좀 봉합이 됐다, 종전이 됐다 하면서 못을 박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습에 대한 보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남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의심의 쌍마저 잘라버리려는 그런 행동,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3마디만 골라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긴 그런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상으로요. 첫 번째,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그런 루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발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전 통지를 해준 이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은 영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 종전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발언을 남겼었죠. 자, 이 비단 이런 중동 리스크의 봉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된 것이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금리 인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월러 이사의 단독적인 좀 생각이다, 단독적인 주장이다. 이렇게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관련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바로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연준이 7월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만 따라준다면 나는 지지를 한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자, 전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가 이어진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일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거기에다가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런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연준 내부에서 두 번째 벌써 잇따라서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온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밤사이에 관련된 이슈 발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 적어도 지난 3개월간 나온 물가지표에서 별다른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뭔가 여기서 새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즉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비슷한 비둘기파적인 발언 남겼습니다. 이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매파와 비둘기파 그 사이에 있는 굴스비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가장 큰 이 중동 리스크가 좀 봉합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시장 속에서도 지수에 상승 탄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소재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에 이렇게 만나본 이야기들 이어서 특징주까지 이주혜 앵커와 함께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테슬라가 크게 올랐습니다. 급등 8%의 급등이 나왔고요. 로보택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이 평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서 그래도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테슬라 이러한 모멘텀 받으면서 8%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자,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의 상승입니다. 일단 애플이 영화 쪽으로도 부문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5년간 협력을 해온 이 엔터 스튜디오, 노스로드와 신작 영화에 대해서 배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신작 영화에 대한 우선 배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이 영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8월에는 드라마 칩 오브 월을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상승입니다. 0.22%의 오름세인데요. 7월에 대한 매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부문입니다. AI 부문의 매출이 연간 추정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모멘텀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힘스에너지 보시면은 32% 급등입니다. 자, 규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이 제휴가 해지가 됐습니다. 자, 위고비 복제약 대량 판매와 더불어서 기만적인 마케팅을 이유로 제휴가 해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체중 감량과 관련한 치료제인 카크리세마와 관련해서 임상 여파가 있습니다. 5%대 하락세를 나타냈고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감량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또 다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이자보 보겠습니다. 4% 오름세인데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이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USD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렇고 파이서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9%의 급락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2030년까지의 만기인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노던 트러스트 보시면 8%대의 오름세입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CEO와 함께 최소 한 차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M&A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8%대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투자 의견 상당히 좋았고요. 목표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 있었습니다. 0.58% 내리긴 했지만 5월 초 대비로 무역 전망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호재의 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하여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도어대시 보겠습니다. 4%대 오름세고요. 딜리버루 인수 과소 평가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의견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화 연결 가기 전에요. 이 테슬라가 시간을 거래해서 약간 좀 급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온라인 영상에서 발견된 로보택시 문제들에 대해서 테슬라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어서 정보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좀 약간 악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급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밤사이에 정말 특히나 이 새벽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제 화해를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대로 좀 우리 봉합이 완전히 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이슈는 이란 미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이 사전 통보가 있었고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확전 의지 없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안도 심리가 유입됐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항공운수 업종에는 수혜로 작용하고 있지만 에너지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 해소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의 비중 확대는 시기상 타이밍을 고르게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연준 보험원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확인되면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고밸류 성장주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등 일부 대형주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AI 인프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모두 기준선 50을 상회하며 경기 탄탄함도 확인됐는데요. 내수주와 경기 민감주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지표는 관세 우려로 둔화됐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혹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완화 발언과 지정학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비중 높은 종목군, 특히 반도체나 금융주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도체와 금융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뭐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결과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다만 S&P 측에서도 이게 일시적이고 약간 몇 달 뒤에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줬었죠.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업종, 특히나 종목별 이슈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8%대 강세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이제 8% 급등입니다. 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이 우버와 리프트도 동반 상승을 하며 AI와 모빌리티 결합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반도체나 로보택시 인프라 관련 기업도 관심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종은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횡보세를 보였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AMD, 브로드컴 그리고 이 옵션 매수세가 몰린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등은 강세를 보이면서 AI 인프라 서버 중심의 종목군의 수급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알파벳이 이 규제 우려와 AI 경제 심화로 하락했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향후 하반기 IT 업종 재편의 중심은 AI 기술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임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 사이버 보안주는 중동 리스크의 사이버전 확산 가능성이 힘입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와 전기차 일부 종목 그리고 주택건설주와 금구리 관련 광산주는 실적 기대와 지표 호조에 기반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수요 반등이 겹치는 건설, 광물 업종에선 디펜시브와 리오프닝 전략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이 간밤에 있었던 그런 한국 증시 관련 수치들을 또 제가 함께 들으면서 봤었는데 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워낙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다 보니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굉장히 좀 부진한, 굉장히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좀 판도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반등과 유가 급락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서 안도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사전 통보된 제한적 대응으로 해석되면서 중동 확정 우려가 완화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며 기술주, 운송주, AI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강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전일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하단을 방어했는데요. 오늘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그리고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추가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항공주 그리고 AI, 로보틱스 등 정책 수혜주와 여기에 건설, 광물, 비철금속 업종이 유가와 경기 민감도를 반영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주와 중동 관련 방산주는 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이슈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로봇 센서, AI 관련 부품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측면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과하게 반영됐던 에너지와 방산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AI 로봇 지주회사, 비철금속 등 이 구조적 성장과 정책 수혜 종목군에 대한 압축 대응이 유효합니다. 또한 이 외국인 수급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 금융주 중심으로 저점 분할 접근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단기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기존은 여전히 안정과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유가가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70달러 선 밑으로 이제 양 모두 다 떨어졌는데 이 부분 반드시 좀 오늘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원화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